ITQ 엑셀 2016 버전 모의고사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자 유의사항과 답안 작성 요령은 다시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엑셀 창을 열어서 새 통합 문서를 클릭하면 빈 문서 상태로 열립니다. 제1작업 조건에 있는 모든 데이터 서식 글꼴에 맞게 설정해 주세요. 화면 상단에 A열 머리글 왼쪽에 삼각형 표시 있죠? 그 부분을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모든 셀이 선택이 되는데요. 바로 이 상태에서 글꼴 지시되어 있는 굴림으로 변경하고 글자 크기 11포인트, 글자 색은 검정색 지정하면 됩니다. 그 다음 A열 머리글을 한 번만 클릭해 주세요. A열만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열 머리글에서 선택하세요. 열 너비는 1 지정하고 확인 눌러주세요. 그리고 아래 시트 탭에서 컨트롤 키 누르고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시트를 2개 더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맨 앞에 있는 시트의 이름은 제1작업이라고 이름을 지정하세요. 그 옆에 시트는 제2작업, 마지막 시트는 제3작업이라고 지정을 해주세요. 그러면 제1작업부터 제2작업, 제3작업의 모든 A열은 열 너비가 1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파일의 저장은 수시로 해줘야 되는데요. 파일 저장하기 눌러주거나 컨트롤 S키를 눌러주면 됩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EPC 눌러주고요. 파일의 저장 위치는 내 PC 아래 문서 아래에 있는 ITQ 폴더에다가 파일을 저장을 해주면 됩니다. 파일의 이름은 수험자 유의사항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수험번호 8자리 하이픈 자신의 이름으로 파일명을 지정하고 저장하기 눌러주면 됩니다. 파일 이름이 저장되면 화면 상단에 파일 이름이 나타납니다. 제1작업을 먼저 작업을 할 텐데요. 출력 형태에 보이는 B4에서부터 입력되는 내용을 모두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입력하면서 셀 너비와 높이 그때그때 조절해도 되고요. 나중에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조절해도 됩니다. 우선 내용을 타이핑해서 입력을 해주세요. 조건의 번호인 괄호 숫자가 써있는 칸은 내용을 입력하지 않습니다. 내용을 모두 입력했다면 작성한 내용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두 줄로 입력되어 있는 내용은 첫 번째 줄에서 Alt 엔터키를 눌러서 두 번째 줄 내용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조건 제일 첫 번째 있는 걸 보면은 글꼴은 먼저 수정을 해놨죠. 정렬은 숫자 및 회계 서식은 오른쪽 정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숫자 및 회계 서식은 입력하면은 오른쪽 정렬되어 나타날 텐데요. 형식이 일반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가격에 해당되는 부분 모두 다 회계 서식으로 지정하면 됩니다. 회계 설정하고 그리고 기호 없음 상태에서 확인 눌러주면 숫자는 모두 오른쪽 정렬된 상태에서 오른쪽 테두리보다 한 칸 정도 왼쪽으로 떨어져 있을 겁니다. 나머지 부분은 모두 가운데 정렬하면 되는데요. 먼저 B4에서 J4까지 블록 설정하고요. 그리고 B5에서부터 그 다음에 F12까지 모두 다 블록 설정할게요. 병합할 부분은 나중에 하도록 할게요. 제품명 써있는 G14 그리고 I14까지 모두 블록 설정한 다음에 홈탭 맞춤에서 가운데 맞춤 지정을 해주세요. 비어있는 칸은 내용 입력한 후에 다시 설정하도록 할게요. B13에서 D13까지 컨트롤 키 누른 다음에 B14에서 D14, F13에서 F14, 다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G13에서 I13까지 선택을 해주세요. 그럼 4개 단위로 선택이 되어 있죠. 홈탭 맞춤에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지정하면 셀 병합이 되고 가운데 정렬로 변경이 됩니다. 각 열의 너비 조절은 필요한 경우에 정렬을 해주면 됩니다. 글자가 안 보이는 경우에만 조금 넓게 조절해서 맞춰주면 됩니다. 행의 높이에 대한 것은 따로 지정할 필요 없습니다. 일부러 이렇게 각각 지정해놔도 상관없고요. 지정해놓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단 여기에도 두 줄로 되어 있는 내용들 같은 경우에 너비를 조절해서 글자가 두 줄이 모두 다 보이도록 해줘야 됩니다. 테두리 지정을 하도록 할게요. B4에서 J14까지 블록 설정해 주세요. 홈탭 글꼴의 위에 있는 테두리에서 모든 테두리 한번 지정하고요. 다시 테두리에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 지정하세요. B4에서 J4까지 컨트롤 키 누르고 B13에서 J14까지 블록 설정한 다음에 굵은 바깥쪽 테두리 지정하세요. F13, 14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1키 눌러주고요. 테두리 탭으로 가서 X표 눌러서 대각선 지정하세요. 다음 조건에 맞게 1, 2, 3행 먼저 블록 설정해주고 행 머리글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행 높이를 23 정도로 지정해주세요. 그러면 행의 높이가 30픽셀 정도로 지정되죠. 정확히 30픽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조금 더 키워줘도 되고요. 조금 더 작게 조절해도 상관없습니다.
삽입 탭으로 이동해서 도형 목록 연 다음에 기본 도형에서 십자형을 선택하세요. 십자형 바로 옆에 비슷한 모양으로 배지가 있으니까 다른 것 선택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십자형을 마우스로 A 오른쪽 테두리에서부터 지열의 중앙 정도 출력 형태하고 비슷한 위치에서 가져다 놓고 만들어 주세요. 타이핑에서 바로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ESC키 한번 누르면 입력 상태 빠져나오게 되죠. 홈 탭으로 가서 먼저 글꼴 굴림으로 변경할게요. 글자 크기 24포인트 지정할게요. 글꼴 색은 검정 텍스트 1로 지정을 해주세요. 굵게 속성 지정을 해주고요. 맞춤 정렬을 수직과 수평 모두 가운데 맞춤으로 지정을 해 놓으세요. 서식 탭으로 가서 도형 채우기 색깔 표준색에서 노랑 지정하세요. 도형 윤곽선은 검정 텍스트 1 지정하고요. 다시 윤곽선의 두께는 4분의 3포인트 얇은 것으로 지정하세요. 도형 효과를 누르고 그림자에서 바깥쪽에서 오프셋 오른쪽 지정을 해주세요. 현재 내용이 입력된 셀과 전혀 관련이 없는 빈 셀에 클릭을 한번 해놓으세요. 저는 L18셀에 놓도록 할게요. 결제라고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바로 아래 셀까지 같이 두 줄을 블록 설정한 다음에 맞춤에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눌러주세요. 아래쪽 19행을 조금 키워주도록 할게요. 바로 오른쪽에서 3개 셀에 담당부터 차장까지 내용 입력을 해주세요. 내용을 입력했다면 가운데 맞춤으로 지정을 해놓으세요. 결제 셀부터 차장까지 블록 설정해주세요. 홈 탭 글꼴에서 모든 테두리 지정을 해놓으세요. 홈 탭 복사해서 목록 열어서 그림으로 복사 눌러주세요. 대화상자에서 화면에 표시된 대로 형식 그림 상태에서 확인 누를게요.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하세요. 그림으로 만들어진 내용을 드래그해서 위치와 크기 조절 맞춰주세요. 그림의 원본 셀은 선택해서 열과 행을 모두 지워주도록 할게요. 행까지 지워주는 이유는 높이를 조절한 게 있기 때문입니다. B4에서 J4, G14, I14 셀 선택을 해주세요. 홈 탭 글꼴에서 채우기 색상 표준색에서 주황색 지정하세요. 유효성 검사를 이용하기 위해서 H14셀을 먼저 선택을 해 놓으세요. 데이터 탭으로 가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 그리고 다시 데이터 유효성 검사 눌러주세요. 대화상자 나타나면 제한 대상은 모든 값에서 목록으로 변경 그 아래 원본에 클릭을 한 다음에 C5에서 C12까지를 선택하고 확인 눌러주세요. 그러면 제품명의 옆에 H14셀을 열어주면 이렇게 이름이 나타납니다. 정렬은 홈 탭에서 가운데 맞춤 지정을 해 놓으세요. 글자가 만약에 잘려 보인다면 H열은 조금 더 키워주도록 합니다. 키워졌을 때 상단의 그림, 위치, 크기 조금 달라졌다면 아래쪽 표와 같도록 너비를 조절을 해 놓으세요. G5에서 G12까지 블록 설정해 주세요. 숫자 뒤에 1이라고 글자가 나와야 되죠. 컨트롤 1키 눌러주세요. 표시 형식으로 가서 사용자 지정에서 제일 위쪽에 G표준 있죠. 그런데 앞에 천단위 구분기호 보여야 되죠. 그래서 아래쪽에 내려가 보면 샵, 콤마, 샵샵 0이라고 해서 콤마가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이 뒤에다가 큰 따옴표 안에 1이라고 글자 써서 확인을 눌러주면 원래 있던 숫자 뒤에 1이라는 한글 글자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H5에서 H12까지 블록 설정해 주세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이름 정의 실행한 다음에 이름을 환산 가격이라고 입력하고 확인 눌러주세요. 이렇게 블록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왼쪽 상단의 이름 상자에는 환산 가격이라는 이름이 정의되어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까 표시 형식을 회계 서식으로 변경을 하면서 소수점 자리가 없어졌죠. 다시 컨트롤 1키를 누르고 볼게요. 소수 자릿수 0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 입력할 때는 소수 한 자리까지 나오고 있었죠. 그래서 소수 자릿수는 1로 나오도록 하고 확인 누르도록 할게요. 컨트롤 1키 눌러서 하지 않고 위에 표시 형식에서 자릿수, 늘림, 자릿수, 줄임 이 두 개가 있으니까 이걸 이용해서 소수자리 조절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문제 1번에서 6번까지 주어진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것 하도록 할게요. 순위에 해당되는 곳 I5에서 I12까지 블록 설정해 주세요. 여러분은 정답 파일을 같이 열어서 해당 셀에 입력되어 있는 함수가 어떻게 입력되어 있는지 먼저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퀄 먼저 입력하고 랭크.eq 함수 사용해서 함수식 입력 컨트롤 엔터 키를 눌러서 모두 적용해서 순위가 나타나도록 할게요. 정렬 먼저 해놓고 함수 보도록 할게요. 순위에 해당하는 정렬은 가운데 정렬해도 상관없겠죠.
1위 더하기 3위 더해서 4위 이런 식으로 하진 않기 때문에 사칙연산이 아닌 그냥 문자로 인식을 해서 순위 가운데 정렬하도록 합니다. 함수식 보도록 할게요. rank.eq 함수를 사용을 하는데요. 이 괄호 안에 커서 아무 곳에나 놓고 보도록 할게요. 수식 입력줄에서 커서를 이렇게 놓고 보면은 rank.eq 함수에서 사용한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앞쪽에 파란색 H5셀에 해당하죠. 여기는 6.8이 되고요. 그리고 뒤쪽에 H5에서 H12까지 지정되어 있는 이 범위는 전체 환산 가격이 써 있는 셀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전체 범위로 각 셀이 5줄, 6줄, 7줄 이렇게 12줄까지 바뀌고 있죠. 하지만 전체 범위는 절대 변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절대 주소라는 것으로 이렇게 행과 열의 달러 표시가 앞에 붙도록 해서 절대 주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맨 뒤에 세 번째 인수에는 1이 써 있는데요. 저희 조건을 보면은 순위는 오름차순 정렬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2를 지정했습니다. FX 눌러서 보면은 각각의 인수에 대한 설명이 아래쪽에 나오니까 설명을 보고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기 바랍니다. 2번은 뚜껑에 대한 것 계산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제품 등록 코드의 마지막 글자에 따라서 폴리에틸렌, 그 외에는 에틸렌 초산 비닐 이렇게 나오도록 함수식을 입력을 하면 되는데요. 함수는 if 함수, write 함수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J5에서 J12까지 블록 설정하고 equal 한 다음에 정답 파일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if 문 안에 write 문을 사용해서 입력을 해주세요. 컨트롤 엔터키 눌러주면 블록 선택되어 있는 곳 모두 다 함수식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나타나죠. 정렬 먼저 하도록 할게요. 문자니까 가운데 정렬하면 되겠죠. 함수식 보도록 할게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if문 함수에서 write 문을 사용해서 조건 1에 맞는지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write 문에서는 B5가 첫 번째, 오행에서는 그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B5의 값은 제품 코드에 해당되죠. 제품 코드에서 조건 보면 오른쪽에 마지막 글자 하나만 필요하다고 그랬죠. 이 값을 비교하는데요. write 함수니까 오른쪽에서 첫 번째 글자 하나만 결과값으로 가져와라. 이 결과값은 write 함수를 감싸고 있는 if문한테 넘겨둬라. 이런 의미거든요. 첫 번째 오행의 내용은 마지막 글자가 숫자가 2가 되어 있죠. 그래서 write문 함수에서는 숫자 2를 반환을 해줍니다. 그러면 if문에서는 2가 1과 같냐? 같지 않죠. 그러니까 같을 때는 true에 해당되면 폴리에틸렌이 여기에 출력되는데 같지 않죠. false에 해당하기 때문에 에틸렌 초산 비닐이라고 J5에 출력되어 나타납니다. 캥에 해당되는 내용은 보면은 마지막 글자가 1이죠. 그래서 1과 1은 같냐? 맞죠? 그래서 폴리에틸렌이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B5라는 첫 번째 이 제품 등록 코드가 있는 것은 컨트롤 엔터 키를 입력해서 자동으로 입력되게 해서 B6, B7, B8에서 B12까지 자동으로 변환되어 나타납니다. 3번 표기되어 있는 이 13셀을 먼저 선택을 해주세요. 여기의 내용은 문제 3번 보면은 종이, 용기, 제품의 개수를 구하는데요. 결과값 뒤에 한글로 개라고 나타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은 입력 데이터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고요. 함수는 dCountA 함수 그리고 AND 연산자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equal 한 다음에 수식을 입력을 할게요. 그리고 엔터키 눌러주고 보면은 4개 나와 있죠. 자, 글자 개라고 나와 있으니까 여기는 오른쪽 정렬해서 글자 개라고 나오지만 이거는 개수, 숫자 사칙연산 가능한 거죠. 그래서 오른쪽 정렬하도록 할게요. 함수식에 대한 내용 설명하도록 할게요. 우선 앞에 D라고 붙어 있고요. count A라고 되어 있죠. 앞에 D가 붙어 있으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dCountA 함수에서는 각각 색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콤마로 인수가 구분되어 있죠. 맨 첫 번째는 데이터베이스, 범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 B4에서 H12까지 이 파란색으로 보이는 이곳이 범위고요. 여기에서 두 번째 인수는 숫자 2가 되어 있죠. 그러면은 첫 번째 필드는 B열이고요. 두 번째 필드는 C열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서 두 번째 필드 C열에 있는 내용 여기에서 어떤 걸 찾냐? 세 번째 인수는 F4에서 F5라고 되어 있죠. 용기가 종이 외면인 이것을 찾아서 dCountA 함수의 기능을 보면은 조건에 맞는 데이터베이스의 필드에서 비어있지 않은 셀의 수를 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dCountA 함수인데요.
데이터베이스에서 개수를 구해서 모두 더해라. 그런 의미로 dCountA 함수를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값은 4개가 나오는데요. 실제 값이 맞는지는 직접 개수 세서 숫자가 맞는지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함수는 dCountA에서 괄호 닫는 데까지가 이게 함수고요. 그리고 그 뒤에 AND 연산자를 사용을 해서 큰 따옴표 안에 개 이렇게 써 있습니다. 표시 형식에서 사용하던 것처럼 동일하게 함수에 나온 값에 바로 붙여서 개라는 한글 글자를 입력해줘라. 그런 함수식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14셀을 먼저 선택을 해주세요. 4번에 해당되는 조건이죠. 오뚜기 제품의 한 개당 판매 가격 평균을 SUMIF와 COUNTIF 함수를 사용해서 작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equal 입력한 다음에 SUMIF 함수와 COUNTIF 함수를 사용해서 이렇게 작성하는데요. 엔터키를 누르면 값은 895라고 나올 겁니다. 현재 판매 가격의 평균이죠. 컨트롤 1키를 눌러주고요. 표시 형식은 회계로 변경, 기호 없음, 소수자릿수 0, 확인을 눌러주도록 할게요. 함수식을 보도록 할게요. 먼저 판매 가격에 대한 것 전체 값을 더하도록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게 모두 몇 개로 나눠야 되는지 뒤쪽에서 입력을 해주면 되는데요. 우선 앞쪽에 대해서는 판매 가격을 모두 더할 수 있도록 SUMIF 함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위는 D5에서 D12까지 해당되는 이 범위에서 오뚜기가 써 있는 곳에 각 줄의 데이터, 여기에서는 G5에서 G12에 해당되는 한 개당 판매 가격, 이 데이터를 모두 다 구해서 SUM, 더하기를 해라. 그런 의미가 되는데요. 뒤쪽에서는 똑같은 범위 지정해서 역시 오뚜기라고 써 있는 두 개 행, 그래서 카운트를 하면은 조건에 맞는 게 2개가 나와서 이 값을 더한 것 나누기 2를 해서 여기 평균 값이 나오게 그렇게 계산을 해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5번의 문제는 조금 간단하죠. 최저 환산 가격을 구하게 되는데요. 정의된 이름을 사용하고 그리고 min 함수, 최소값을 구하는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커서를 제13에 가져다 놓고요. equal한 다음에 min 함수 사용하면 되는데요. min 함수에서 사용하는 범위는 환산 가격이라고 정의된 이름, H5에서 H12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이걸 입력해주고 바로 엔터키 눌러주면 6.8이라고 값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가격에 해당되니까 여기도 컨트롤 1키 눌러주고요. 회계서식, 소수점 자릿수는 한 자리 나오도록 해주고 기호 없음, 확인 눌러주세요. 제14셀에 입력하는 데이터는 한 개당 판매 가격을 H14셀에서 선택한 제품명에 대한 한 개당 판매 가격으로 그렇게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VLOOKUP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죠. equal 한 다음에 VLOOKUP 함수 사용하고 엔터키 누를게요. 정렬 먼저 하도록 할게요. 숫자 서식이니까 정렬 따로 여기서 지정하지 않고요. 가격에 해당되니까 이번에도 역시 회계 서식 컨트롤 1키를 눌러주고 표시 형식은 회계 선택, 소수자릿수는 없도록 해주고요. 기호 없음, 확인 눌러주세요. VLOOKUP 함수에 대한 설명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이렇게 해서 보면은 H14에 해당되는 부분 이렇게 파란색으로 선택된 거 보이죠? 그리고 범위에 해당되는 곳 C5에서 G12까지 이렇게 선택되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5와 0이라는 게 차례대로 인수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FX 눌러서 함수 인수에서 VLOOKUP 함수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읽어봐 주세요. 배열의 첫 열에서 값을 검색을 한다고 되어 있죠. 배열은 테이블 어레이라는 두 번째 인수에 해당되는 이 범위가 되겠습니다. C5 제품명에서부터 G12 한 개당 판매 가격까지 이게 범위로 지정되어 있죠. 그리고 세 번째 인수는 숫자가 5라고 되어 있는데요. VLOOKUP 함수 설명해 보면은 지정한 열에 같은 행에서 데이터를 돌려준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지정한 열에 해당되는 게 세 번째인데요. C에서부터 1, 2, 3, 4, 5 해서 지열 한 개당 판매 가격의 데이터 이거를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표의 첫 열은 H14셀에 적힌 제품명이 되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에 해당되는 것 같은 행에서 데이터를 돌려준다. 그래서 만약에 H14셀에서 육개장이라는 게 목록에서 선택이 된다. 그러면은 육개장과 같은 행에 있는 한 개당 판매 가격 850이 J14셀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레인지 룩업에 0이라고 인수가 지정되어 있는데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나타내도록 0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VLOOKUP 함수는 오름차순으로 표가 정렬되어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값을 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H14에서 6개장을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850으로 변경되어 나타나죠. 제일 첫 번째 있는 오행과 동일한 롯데 라면컵을 선택을 하면 해당 행에 있는 값 750을 J14에서 보여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조건부 서식 7번 문제 하도록 할 텐데요. 7번의 조건부 서식을 보면은 서식을 이용하라고 제일 먼저 써 있죠. 서식을 이용할 데이터들 5행에서 12행까지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그러면 B5에서 J12까지 블록 설정 먼저 해주세요. 홈 탭 조건부 서식에서 클릭한 다음에 새 규칙을 눌러주세요. 규칙 유형에서는 수식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선택을 해주세요. 아래쪽에 다음 수식이 참인값의 서식 지정 이 칸에 클릭을 해서 놓고요. 조건에 있는 1g당 환산가격 써있는 H셀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H5셀 먼저 클릭을 해주세요. 이제 수식 시작한다고 이퀄한 다음에 달러 표시가 열과 행에 이렇게 붙어 있는데요. 이 상태면은 열과 행이 절대 변하지 않는 절대 주소가 되겠죠. 1g당 환산 가격의 값을 보면은 H열에서 H5, H6, H7, H12까지 열은 그대로 있고 행만 숫자가 계속 바뀌게 되어 있죠. 그래서 커서가 이렇게 뒤에서 깜빡일 때 F4키를 2번 눌러주면 H열은 절대 변하지 않도록 절대 주소 되어 있고요. 뒤에 있는 행은 변할 수 있도록 상대 주소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7 이하인 행 전체에 서식 지정하라고 되어 있죠. 7 이하라면은 7도 포함이죠. 작거나 같다 7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수식은 H5의 값이 7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그 경우에 서식을 지정해라 이런 수식이 되겠는데요. H5부터 H12까지 이 수식에 맞는지 비교를 해서 서식 설정을 하게 됩니다. 서식 눌러주고 지시된 것처럼 색상은 표준색에서 파랑 지정하고요. 굵게 속성 이제 확인 버튼 눌러주세요. 다시 확인 버튼 눌러서 대화 상자 닫아주고요. 적용된 값을 보면은 5행과 8행에서 2개가 서식 지정되어서 나타날 겁니다. 이제 문제 2번 작성하도록 할게요. 문제 2번은 목표값 찾기와 필터 적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목표값 찾기 먼저 하도록 할 텐데요. 제1작업에서 B4에서 H12까지는 먼저 블록 설정해 주세요. 컨트롤 C로 복사한 다음에 제2작업 넘어가서 B2셀 선택하고요. 그리고 홈 탭 클립보드 그룹에서 붙여넣기 목록 열어주고 두 번째 줄에 있는 원본 열 너비 유지를 클릭을 해주면 열 너비가 맞게 조절되어서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B11에서 G11까지 블록 설정해주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눌러주세요. 글꼴은 굴림 11포인트 상태에서 이제 내용만 입력하면 되는데요. 팔도 제조사의 한 개당 판매 가격 평균 내용 입력하세요. H11셀에 TAverage 함수를 사용하고 테두리 가운데 맞춤 지정하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TAverage 함수 사용하기 위해서 H11셀 선택하고 이퀄 입력한 다음에 TAverage 함수로 조건 지시된 것처럼 팔도 제조사의 한 개당 판매 가격 평균을 구해주세요. 입력해놓고 보면은 값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소수점 아래자리는 필요가 없습니다. 한 개당 판매 가격의 뒤에 원이라는 한글로 표기가 되어 있죠. 그래서 저희도 동일하게 여기도 맞춰 놓도록 할게요. 컨트롤 1키 눌러주세요. 회계서식 한 다음에 사용자 지정 눌러주고요. 제일 아래쪽에 보면은 같은 거 쓴 게 있을 겁니다. 샵 콤마 샵샵 0 큰 따옴표 안에 원 써있는 거 선택 확인 눌러주세요. 함수 설명하도록 할게요. 에버레이지 함수인데 앞에 D라고 써있죠. 이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한다고 했죠. 그러면 이 함수식의 내용을 보면은 첫 번째 인수는 B2에서 H10을 데이터 범위로 지정을 해서 설정을 해 놓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인수는 데이터 범위에서 여섯 번째 필드 이렇게 되어 있죠. B, C, D, E, F, G 여기에 해당되는 게 여섯 번째 필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건 세 번째 인수는 D2에서 D3 제조사가 8도인 것을 이 데이터 범위에서 찾아서 조건과 맞는 것에 해당되는 데이터는 각 줄에서 G 필드에 있는 것을 여기에다가 출력을 하는데 함수 이름은 TAverage 함수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서 평균을 구해서 출력을 해줘라.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테두리 지정을 하도록 할게요. B11에서 H11까지 블록 설정한 다음에 글꼴 탭에서 모든 테두리 지정을 하세요. 그리고 회계서식이라 오른쪽 정렬이 되어야 되지만 조건에 보면은 가운데 맞춤하라고 지정되어 있죠. 그래서 가운데 맞춤
다시 한번 눌러서 가운데 맞춤을 지정을 해주도록 하세요. 목표값 찾기의 두 번째 조건에 맞게 목표값을 찾아야 되는데요. 우선 H11셀을 선택을 해 놓으세요. 데이터 탭으로 간 다음에 예측에 보면은 가상 분석 있죠. 목표값 찾기를 선택을 해주세요. 수식 셀은 H11 선택되어 있고 조건을 보면은 한 개당 판매 가격 평균이 1110이 되려면 롯데 라면컵의 한 개당 판매 가격이 얼마가 되어야 하는지 목표값을 구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이 1110이죠. 찾는 값은 1110이라고 입력을 해주세요. 값을 바꿀 셀은 표의 내용을 보면은 롯데 라면컵이 써있는 곳은 삼행에 해당하죠. 삼행에서 한 개당 판매 가격이 나와 있는 것은 G3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 750이 써있는 G3을 선택을 해주세요. 절대 주소로 이렇게 나타나고요. 이제 확인을 눌러볼게요. 값이 750이 770으로 변경되었죠. 평균의 값도 1110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답을 찾았다고 나오죠. 확인 눌러줄게요. 고급 필터 작성하도록 할게요. 제조사가 농심이거나 라고 되어 있죠. D2셀 먼저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 뒤에 환산 가격이 10 이상인 자료, 환산 가격도 선택을 해야 되죠. 컨트롤 키 누르고 H2도 선택을 해주세요. 컨트롤 C로 카피, 조건 위치인 B14셀에 붙여넣기 하세요. 제조사에 대한 조건 입력하도록 할게요. 제조사가 농심이거나죠. 그래서 농심이라고 그냥 그대로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농심이거나는 그리고가 아닌 뭐뭐 하거나 해서 오어 조건이 됩니다. 엔드 조건과는 반대죠. 그래서 엔드 조건은 바로 옆에다 입력을 하지만 오어 조건은 옆에 줄이 아닌 그 아래쪽에다가 내용을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C16셀에 선택을 해놓고 환산 가격이 10 이상인이죠. 크거나 같다 이렇게 입력하고 10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고급 필터 작성을 위해서 B2에서 H10까지를 블록 설정해 놓으세요. 데이터 탭에서 정렬 및 필터에 고급을 눌러주세요. 고급 필터 대화 상자에서 결과는 다른 장소에 복사 선택을 하세요. 목록 범위는 현재 선택되어 있는 B2에서 H10이고요. 조건 범위 눌러주세요. 조건 입력한 B14에서 C16까지 선택을 해주세요. 복사 위치는 선택을 한 다음에 B18셀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 아래쪽 체크하지 않은 상태에서 확인 눌러주세요. 제3작업으로 넘어가기 전에 살펴볼 것이 있는데요. 현재 제2작업에서는 출력 형태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확인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블록 설정 없애놓고 보도록 할게요. 제1작업의 조건부 서식에서 1g당 환산 가격 값이 7 이하인 경우에만 조건부 서식으로 파란색 굵은 글자로 표시되도록 했었죠. 그런데 현재 저희 거는 7 이하가 아닌데도 이렇게 조건부 서식으로 파란색 글자로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수정을 해야 되겠죠. 원본표 아무 곳에나 커서를 놔 놓으세요. 그리고 조건부 서식 들어가서 규칙 관리로 들어가세요. 서식 규칙 표시를 현재 워크시트로 변경하세요. 현재 하나밖에 없으니까 삭제할 건 따로 없고요. 첫 번째 나와 있는 이 규칙을 선택을 해놓고 규칙 편집 눌러보세요. 규칙 설명 편집에서 저희 이전에 입력했을 때 제1작업 느낌표 이런 거 입력 안 했죠. 그러니까 없애주세요. 현재 상태로 되어 있다면은 제2작업 시트 현재 시트가 아닌 제1작업 시트에 H3셀에 있는 값이 7 이하인지 그렇게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제1작업 느낌표까지는 없애주고 제1작업 조건부 서식에서 지정했던 것처럼만 입력을 해 놓으세요. 확인 눌러주고요. 적용 대상 범위도 다시 한번 볼게요. 오른쪽에 있는 네모를 클릭을 해주세요. 현재 절대 주소로 B3에서 H10까지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다면 따로 변경할 필요 없어요. 하지만 범위가 다르게 지정되어 있다면 다시 한번 드래그해서 B3에서 H10까지 1g당 환산가격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는 이 행만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다시 이제 오른쪽에 네모를 눌러주고요. 규칙관리자에서 확인을 눌러서 창을 닫고 보면은 7 이하인 것만 정상적으로 이렇게 파란색 굵은 글자로 표시가 되어 나타납니다. 이제 완전히 제2작업은 완료를 했고요. 다시 제1작업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현재 선택되어 있는 블록 상태에서 컨트롤 C로 복사를 눌러주세요. 제3작업으로 가서 B2셀에서 다시 홈 탭 가서 붙여넣기 목록 연 다음에 붙여넣기에서 원본 열너비 유지로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조건을 보면은 1번에 부분합은 출력 형태처럼 정렬하라고 먼저 지시되어 있죠. 출력 형태를 보면은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제조사가 써 있는 그곳이 정렬할 부분인데요. 제조사의 이름 보면은 기역, 니은, 디귿 순서가 아닌 피읍부터 이응, 그 다음 니은 순서대로 되어 있죠.
제조사가 써있는 D2 셀을 먼저 선택을 해주세요. 데이터 탭으로 간 다음에 정렬, 히읗 기억 써있는 텍스트 내림차순 정렬 눌러주세요. 8도, 오뚜기, 농심 순으로 정렬이 되어 나타납니다. 다음 조건 작성하기 위해서 D2 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데이터 탭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부분합이 있죠. 클릭을 해주세요. 부분합 대화상자 나타나면 그룹화할 항목은 출력 형태에서 굵은 글자로 써있는 D열의 제조사가 그룹화할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할 함수와 부분합 계산 항목이 되어 있죠. 먼저 항목은 체크를 모두 없애주세요. 부분합 조건 1번에서 제품명의 개수 구하라고 되어 있죠. 제품명 체크하고 사용할 함수는 개수 선택, 그리고 가운데 것만 체크 안되고 확인 눌러주세요. 다시 한번 부분합 실행을 해주세요. 이번에는 환산 가격 최대값을 구할 거예요. 그래서 제품명 체크 없애주고 다시 환산 가격 체크해 준 다음에 사용할 함수 최대값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새로운 값으로 대치되면 이거 없어지겠죠. 그래서 첫 번째 건 체크 없애놓고 확인 눌러주세요. 왼쪽에 윤곽선 나타나고 있죠. 부분합이 있는 곳에서 왼쪽에 그룹 해제 누른 다음에 윤곽 지우기 눌러주세요. 조건 3을 보면은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에 맞게 작성하라고 되어 있죠. 제조사의 내용이 열 너비가 너무 좁아서 글자가 잘려 보이는 경우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 크기 조절해서 맞춰주세요. 그리고 조건부 서식을 제1작업에서 지정을 했었죠. 제3작업에서 지정을 해놓은 게 1g당 환산 가격이 7 이하인 경우에 서식이 지정되어 나타나야 되는데 현재 그것과 다르게 나타나고 있을 겁니다. 출력 형태하고 봐서도 다르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조건부 서식이 지정된 곳 아무 곳에나 셀을 선택해 놓은 상태에서 다시 조건부 서식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규칙 관리 들어가 주세요. 규칙 관리자에서 보면은 서식 규칙 표시가 현재 선택 영역으로 되어 있죠. 현재 워크시트를 선택을 해보세요. 필요 없는 것들이 여러 가지 나와 있을 겁니다. 필요 없는 것들 모두 선택해서 규칙 삭제를 해서 모두 없애주세요. 그리고 제일 첫 번째 것만 놓아 놓도록 할게요. 현재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규칙 편집 눌러줘 보세요. 제1작업에서 작업했던 것 그대로 제1작업 시트에 H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1작업을 먼저 없애줘 보세요. 느낌표까지 선택하고 딜리트 키 지워주면 됩니다. 그러면 현재 제3작업 셀에 H3 셀의 값이 7 이하인 경우 이렇게 지정이 되었고요. 이제 확인 눌러주세요. 그리고 다시 적용 대상 B3에서 H6까지만 되어 있죠. 저희 입력된 데이터는 18행까지 나와 있죠. 그래서 다시 오른쪽에 있는 이것을 클릭한 다음에 범위를 B3에서부터 드래그해서 H18까지 선택을 해주세요. 범위가 절대 주소로 B3에서 H18까지로 바뀌었죠. 다시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 버튼 클릭을 해주세요. 범위 바뀐 것 확인됐으니까 이제 확인 눌러볼게요. 그러면 1g당 환산 가격이 7 이하인 줄만 서식이 지정되어서 표시가 되는 것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출력 형태하고 동일하게 되어 있죠. 그러면 제3작업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제4작업 그래프 작업을 할게요. 조건은 1번부터 10번까지 있는데요. 제일 먼저 출력 형태를 봐주세요. 출력 형태에서 그래프 가로축 그리고 범례를 보고 제1작업에서 해당된 데이터만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가로축을 보면은 먼저 롯데라면컵부터 손짬뽕컵까지 나와 있죠. 그러면 제품명에 대한 거 사용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범례를 보면은 환산 가격과 한 개당 판매 가격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품명에서 사용된 데이터만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볼게요. 육개장까지만 선택을 하고 참깨 라면은 사용을 안 하죠. 그럼 여기까지만 선택을 해주고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 한 개당 판매 가격과 환산 가격 선택을 동일한 행을 선택을 해주세요. 다시 신라면부터 선택을 해야 되죠. 컨트롤 키 누르고 신라면 한 줄만 선택을 해주세요. 그 옆에도 역시 동일하게 한 줄만 선택을 해주고요. 컨트롤 키 누르고 공화춘짬뽕 있죠. 그리고 너구리하고 손짬뽕컵까지 3개 줄 블럭 설정. 다시 컨트롤 키 누르고 동일하게 선택을 해주세요. 현재처럼 선택한 상태에서 삽입 탭 가서 조건의 1번 보면은 묶은 세로막대형 선택하라고 지정되어 있죠. 선택해 주세요. 디자인 탭이 설정이 되는데요. 오른쪽에서 차트 이동 눌러주세요. 새 시트 선택을 하고 이름을 제4작업 선택 확인 눌러주세요. 아래에서 제4작업 시트 탭을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제3작업 오른쪽으로 가져다 놓으세요. 제1, 제2, 제3, 제4작업 순으로 시트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조건은 그러면 1번, 2번, 3번까지 되었죠. 4번 조건 할게요. 레이아웃 3 지정을 위해서 디자인 탭 왼쪽에 빠른 레이아웃 눌러주세요. 레이아웃 3이라고 나타나는 것 클릭을 해주세요. 차트 스타일에서는 스타일 2를 선택을 해주세요. 전체 차트의 글꼴 지정할게요. 5번에서 글꼴은 굴림 지정되어 있죠. 굴림으로 변경을 해주고 글자 크기는 11포인트 지정을 해주세요. 다른 속성 지정하지 않고요. 글자 색만 검정색으로 지정을 하도록 할게요. 채우기 효과 지정되어 있죠. 차트 도구의 서식 탭 가서 도형 채우기 누른 다음에 질감으로 간 다음에 파랑 박엽지 나타나면 클릭을 해주세요. 도형 윤곽선은 무조건 검정색 지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도형 윤곽선의 두께는 4분의 3포인트 얇은 것으로 지정을 해 놓을게요. 그림 채우기 흰색 되어 있죠. 그림 영역이라고 마우스 올렸을 때 나타나는 부분 아무 곳이나 클릭을 해주세요. 그림 영역이 사각형으로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도형의 채우기 색상 흰색 지정을 해주세요. 6번에 제목 서식 지정되어 있죠. 차트 제목을 먼저 클릭을 해주세요. 내용 먼저 수정하도록 할게요. 입력 끝났다면 ESC키 누르면 입력 상태 빠져나옵니다. 홈 탭으로 이동을 해주세요. 지시되어 있는 것처럼 글꼴은 굴림, 그리고 글자 크기는 20포인트 지정을 해주고 글자의 속성, 굵게 속성 지정하고요. 글자 색은 검정 지정되어 있으면 됩니다. 채우기 색상 서식 탭에서 도형 채우기 흰색 지정을 하고요. 테두리는 도형 윤곽선에서 색상 검정, 윤곽선 두께는 따로 보지 않아도 4분의 3포인트 되어 있을 겁니다. 7번에 서식 지정되어 있는데요. 한 개당 판매 가격 계열의 차트 종류 변경하고 보조축 지정되어 있죠. 한 개당 판매 가격은 법리에서 보면은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파란색 막대 그래프 아무거나 클릭하세요. 전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계열 차트 종류 변경 실행 대화상자 나타나면 한 개당 판매 가격의 차트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선택, 보조축 선택, 확인 눌러서 대화상자 닫아주세요. 꺾은 선형에서 꺾여 있는 부분 아무 곳이나 한 번만 클릭을 해주세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를게요. 데이터 계열 서식 눌러주세요. 오른쪽에서 채우기 및 선에서 표식 눌러주세요. 표식 옵션 누른 다음에 기본 제공 선택을 하고요. 형식 목록에서 다이아몬드 지정 크기는 10 입력하고 엔터키 눌러주세요. 레이블 값 표시 지정되어 있죠. 출력 형태 보면은 롯데 라면컵의 한 개당 판매 가격 값이 6.8로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지정을 해야 됩니다. 막대 그래프 한번 클릭 그리고 천천히 다시 한번 클릭을 해주면 해당 막대 그래프만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차트 오른쪽에 있는 더하기 표시 눌러주면 차트 요소를 열 수 있는데요. 데이터 레이블 오른쪽 삼각형 누른 다음에 바깥쪽 끝에를 지정하면 그래프의 상단에 나타납니다. 눈금선 파선으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죠. 그림 영역에서 가로로 되어 있는 주 눈금선을 클릭을 해주세요. 서식 탭에서 도형 윤곽선의 대시를 파선이라는 것으로 변경하세요. 색상은 검정 상태로 변경하면 되고요. 굵기는 얇은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역시 따로 설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축의 값은 출력 형태 보고 작성하라고 되어 있죠. 왼쪽에 보면은 기본 축에 대한 게 나오는데요. 세로축 숫자를 아무거나 클릭을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축 서식 이렇게 나타나고요. 변경이 되어서 나타날 겁니다. 차트 요소 이거는 클릭해서 닫아 놓을게요. 축 옵션에 경계, 최소, 최대, 그리고 단위, 주 보조가 나오는데요. 위에 3개만 설정을 하면 됩니다. 최소 값은 0 상태로 놓으면 되고요. 그리고 최대 값은 12로 지정되어 있으면 되고 주 단위는 저희 2 단위로 지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소수점 아래 0이 지정되어 있는데 이게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표시 형식 아래쪽에서 눌러주세요. 표시 형식은 범주에서 회계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그냥 숫자로 지정을 해주면 0.0 이렇게 나오는데요. 소수자릿수 1 지정되어 있는 걸 0으로 변경하고 엔터키 눌러줘 보세요. 바로 적용돼서 단위가 2씩 커지면서 최대값 12까지 지정되어 나타날 겁니다. 오른쪽에 보조축도 한번 클릭해서 선택해 주세요. 최대값 1400 되어 있죠. 1500으로 변경해 주세요. 엔터키 누르면 1500원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단위가 마이너스 100이 최소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최소 값도 0 입력하고 엔터키 눌러주세요. 단위가 200단위 되어 있는데 출력 형태는 300단위죠. 주 단위를 300으로 입력하고 엔터키 눌러주세요. 흰색으로 보이는 그림 영역 왼쪽, 오른쪽 세로와 아래 가로축이 바깥쪽 테두리가 모두 다 검은색으로 지정되어 있는 게 출력 형태 보이고 있죠. 현재 저희는 안 보이고 있으니까요. 우선 각각 선택되어 있는 부분 경계선을 지정하도록 할게요.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바로 서식 탭, 도형 윤곽선, 테마색 검정만 지정을 하면 보조축에서는 왼쪽에 눈금선이 보이고 있죠. 출력 형태도 동일하게 보이고 있는데요. 혹시나 이게 안 보이는 분들이 있다면 눈금 선택한 다음에 주 눈금을 바깥쪽을 없음했다가 다시 바깥쪽 선택을 하면 눈금선이 작게 나타나는 게 보일 겁니다. 왼쪽에 기본축도 선택을 한 다음에 도형 윤곽선 색깔 검정 지정하세요. 아래 가로축도 선택한 다음에 도형 윤곽선 검정 지정하세요. 8번 조건 법예명 변경하라고 되어 있죠. 법예명 아무 것이나 클릭을 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데이터 선택 눌러주세요. 대화상자 나타나면 바꿀 한 개당 판매 가격 선택 편집 눌러주세요. 계열 이름에 직접 한글로 입력을 해주세요. 띄어쓰기 주의해서 입력을 해주고요. 확인 눌러주면 바로 법예명은 한 줄로 나타나는 게 보일 겁니다. 조건 9번 도형 삽입하도록 할게요. 삽입 탭으로 가서 도형 눌러주세요. 설명선에서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 클릭을 한 다음에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주세요. 그리고 노란색 핸들을 잡고 움직이면 밖으로 튀어나와 있는 이것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크기와 위치 그리고 노란색 핸들 잡고서 모양을 출력 형태하고 동일하게 만들어주세요. 도형의 색상 흰색으로 보이고 있죠? 도형 채우기에서 흰색 선택하고요. 도형 윤곽선 색상 검정. 이번에는 윤곽선의 두께는 얇은 것으로 따로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홈 탭으로 이동하세요. 도형의 글꼴은 차트의 기본 글꼴인 굴림 11포인트로 지정하면 되고요. 그리고 맞춤은 가로와 세로 모두 가운데 맞춤으로 지정해 놓으면 됩니다. 글자의 색은 검정색 지정을 한 다음에 내용을 입력하세요. 조건에 지시되어 있는 건 모두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출력 형태하고 비교를 해보면 막대 그래프의 너비가 너무 좁게 되어 있을 겁니다. 막대 그래프 아무거나 한 번만 클릭해서 전체 선택을 해주세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막대 그래프에서 누른 다음에 데이터 계열 서식 눌러주세요. 데이터 계열 서식에 계열 옵션이 열려 있죠. 간격 너비를 75% 입력하고 엔터키 누를게요. 너비가 커진 거 확인이 되었죠. 그러면 이제 제1작업부터 제4작업 시트까지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해주세요. 저도 실수로 빼먹은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빼먹은 부분이 있는지 꼭 확인을 해서 작성하지 않은 부분은 작성해 주세요.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